요즘 소금만 먹으면 만병이 낫는다는 말, 또 반대로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말 많이 보셨죠. 저는 30년간 전해질과 염증 대사를 연구해온 한도윤입니다. 사실 그 어떤 극단도 답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결과 몸의 회복을 위해선 물과 소금의 균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소금 균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다가 오히려 붓기와 피로가 심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짠 음식을 많이 드시다가 혈압이 오르는 문제를 겪으시죠.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여러분 몸에 딱 맞는 균형점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소금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서 국물도 안 드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 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만성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젓갈이나 장아찌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혈압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오늘은 광고나 소문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염증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필요한 걸 주면 금방 반응하고 과하거나 부족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죠. 그 신호를 읽는 법만 알면 소금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부터 균형 있게 실천해 보실 분 계신가요? 저희 연구소에 자주 찾아오셨던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72세 김정호님은 오랫동안 붓기와 피로로 고생하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물도 하루 2리터씩 챙겨 마셨지만 개선이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엔 발이 조여서 신발을 벗으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김정호님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금을 줄이라는 말을 듣고 거의 5년 동안 싱겁게 드셨대요. 국물도 간을 거의 안 하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후 따뜻한 소금차를 하루 2번 마시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겁던 느낌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얼굴 붓기도 줄어들고 다리도 한결 가벼워져서 산책할 때 훨씬 편해졌대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속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니까 수분이 제대로 순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체내 염분 농도가 희석돼서 수분이 세포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몸은 붓고 피곤해지죠. 여러분의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김정호님처럼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소금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붓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소금을 먹으면 붓는다고 알고 계신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니까요. 사실 소금이 부족하면 수분이 세포에 머물러 배출되지 못해 붓기가 심해집니다. 세포 안팎의 전해질 농도가 맞지 않으면 수분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거든요. 영국 연구팀이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한 그룹에서 오히려 부종과 순환 장애가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수분을 붙잡아 두려는 반응이 일어나서 붓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이은자 69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싱겁게 먹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다리가 무겁고 신발이 조여서 불편하신 거예요. 아침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는 게 걱정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춤 소금물을 권해드렸어요. 식후 따뜻한 국물에 소금 한 꼬집을 더해 마시는 거죠.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대요.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식후 따뜻한 국물에 소금 한 꼬집을 더해 마셔보세요. 미역국이든 된장국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조절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요즘 발이 자주 붓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로 주목할 신호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졸리고 힘이 없으신 분들 많으시죠. 전해질 부족은 신경 자극과 근육 활동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그 신호를 전달하는 게 바로 소금 같은 전해질이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 보고를 보면 저염식이 오히려 무기력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내 전해질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량의 소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에 힘이 없고 머리도 멍하고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박재호 75세님은 하루 종일 졸리고 힘이 없어서 낮잠을 2~3시간씩 주무셨대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신 거예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어서 식사량도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소금차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오전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으로 전해질을 보충하는 거예요.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면 적당합니다. 박재호 님이 이걸 2주 정도 드시고 나니까 활력이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 졸음이 줄어들고 식욕도 생기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다만 카페인 음료와 함께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을 따로 마시는 시간을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하루 종일 피곤한데 이유를 못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신호는 잦은 염증입니다. 체내 염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탁해져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소금은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해서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데 이게 부족하면 몸속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과 독일이 함께 진행한 공동 연구가 있어요. 소금을 충분히 섭취한 쥐가 세균 감염에서 훨씬 빠르게 회복했다는 결과입니다. 소금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고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입안이나 잇몸, 피부에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김현수 66세님은 잇몸이 자주 붓고 아파서 고생하셨어요.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잇몸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음식을 씹을 때마다 따끔거려서 식사가 괴로우셨대요. 치과에 가면 잘 관리하라는 말만 듣고 특별한 해결책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 양치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로 각을 하는 습관이죠.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조금 녹여서 입안을 헹구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김현수 님도 2주 정도 지나니까 잇몸 붓기가 줄어들고 음식 먹을 때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진한 소금물은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농도를 잘 조절하셔야 해요.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최근 잇몸이나 피부에 자꾸 염증이 생기진 않으셨나요? 네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수족냉증과 잦은 소변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체액 농도가 맞지 않아 수분이 배출되기 쉽습니다. 우리 몸은 체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물을 자꾸 내보내려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죠. 일본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금 결핍이 노인의 야간뇨와 관련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잠을 설치는 분들은 소금 균형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신다면 체액 농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영자 70세님은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가셨대요. 잠을 설치니까 낮에 피곤하고 외출할 때도 항상 화장실 위치를 먼저 확인하셔야 했습니다. 물을 적게 마셔도 소용이 없고 저녁에 과일이나 물을 안 드셔도 똑같았대요. 그런데 저녁 식사 때 국물 한 그릇을 소금 간해서 드시고 나니까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대요. 한두 번 정도만 화장실에 가고 아침까지 푹 자는 날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 맹물 대신 가벼운 된장국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간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여러분도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5번째 신호는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입니다. 위산과 소금은 소화에 직접 관여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음식이 잘 분해되지 않아요. 위에서 음식을 소화하려면 위산이 필요한데 위산을 만드는데 염소 이온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염소 이온이 바로 소금에서 나옵니다. 국내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소금 부족이 소화액 분비를 방해한다고 나와 있어요. 소금이 부족하면 위산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생기는 거죠. 트림도 자주 나오고 소화가 안 돼서 식사 후에 불편한 분들은 소금 섭취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윤정호 68세님은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하셨대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소화가 안 돼서 식사가 즐겁지 않으셨습니다. 소화제를 드셔도 잠깐 나아지다가 또 불편해지는 게 반복됐어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본인은 계속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식사 후 미지근한 소금물을 소량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식사 직후에 물 반 컵 정도의 소금을 조금 타서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윤정호 님이 이걸 실천하고 나니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더부룩한 느낌이 줄어들고 트림도 덜 나오고 소화가 한결 수월해졌대요. 다만 과식과 병행하면 효과가 반감되니까 적당량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소금물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혹시 늘 배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6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소금은 신경 전달을 돕는 전해질로 부족하면 두뇌 활동이 저하됩니다. 우리 뇌는 엄청난 양의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데 그 신호를 전달하는 게 바로 전해질이에요. 소금이 부족하면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영국 학회 보고를 보면 저염식 그룹에서 인지 저하 위험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소금까지 부족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건망증이 심해지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은 소금 섭취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미숙 74세님은 잦은 건망증으로 걱정이 많으셨어요. 가스불 끄는 걸 자주 잊어버리고 약 먹는 시간도 헷갈리고 지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대화하기가 불편하셨대요. 가족들도 걱정해서 검사를 권했지만 정미숙님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춤 소금 섭취를 시작하고 나니까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아침 국물에 천일염을 조금 더해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건망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나아졌고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과다 섭취는 혈압 상승 위험이 있으니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소금 한 꼬집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이처럼 몸의 작은 신호들은 소금 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붓기, 피로, 염증, 수족냉증,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들이 사실은 소금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체액이 농축되어 있어서 전해질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밤새 땀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고 호흡으로도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칼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때 맹물만 마시면 체액이 희석돼서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 소금물 루틴은 정말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만 넣으면 돼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전해질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생깁니다. 소금 농도는 1% 이내로 조절하시면 되는데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면 적당해요. 이걸 매일 실천하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거운 느낌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죠. 아침마다 입이 바짝 마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침 소금물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루틴은 소금 양치와 가글입니다. 소금은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해줘요.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도 많습니다. 소금물로 가글 하면 그런 세균들이 억제되면서 입안이 깨끗해지고 잇몸도 건강해지는 거죠.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가글 하시면 됩니다.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서 입안을 30초 정도 헹궈주세요. 너무 진하면 점막이 자극될 수 있으니 적당한 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글 후에는 맹물로 한 번 더 헹궈주시면 더 좋고요. 이걸 꾸준히 하시면 잇몸 붓기가 줄어들고 입냄새도 개선됩니다.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입안이 개운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소금 가글을 더해보세요. 최근 양치 후에도 입안이 개운치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 목욕과 조격입니다.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우리 피부는 호흡을 하고 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소금물에 몸을 담그면 삼투압 작용으로 노폐물이 더 잘 빠져나갑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면서 몸이 가볍고 따뜻해지죠. 따뜻한 물에 소금 반 컵을 풀어서 15분 정도 담그시면 됩니다. 전신 목욕이 부담스러우면 조격만 해도 좋아요. 발에는 전신의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어서 조격만으로도 전신 순환이 개선됩니다. 저녁 시간에 하루 피로를 풀 겸 소금 조격을 해보세요. 다만 상처가 있을 때는 피하셔야 해요. 소금이 상처에 닿으면 따갑고 회복에도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상처가 다 나은 후에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소금 조격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 루틴은 계절별 감기 예방입니다. 소금은 체온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나 겨울철에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은 소금을 활용한 예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소금이 체액순환을 돕고 면역세포 활동을 촉진하면서 몸의 방어력을 높여주거든요. 목감기가 올 것 같을 때는 레몬 소금차를 드셔보세요.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과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마시면 목이 편해집니다.
코감기가 올 것 같을 때는 소금 생강차가 좋아요. 생강을 얇게 썰어 끓인 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감기 기운이 물러나죠.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목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하루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뜨겁지 않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잘 걸리시나요? 그렇다면 소금차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운동 후 소금 보충입니다.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은 반드시 보충해야 해요. 운동하면 땀이 나는데 그 땀 속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체내 염분 농도가 희석돼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어지럽고 메스껍고 두통이 오는 증상이죠. 운동 후에는 소금물 200ml를 섭취해 주세요. 물에 소금 1티스푼 정도 넣어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신 분들은 좀 더 진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전해질이 빠르게 보충되면서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저는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후에도 꼭 소금물을 챙겨 마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해질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 신경 써야 하거든요. 운동 후 쉽게 지치고 머리가 어지럽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소금 보충을 꼭 기억하세요. 6번째는 스트레스와 소금 균형입니다. 정신적 긴장도 전해질 소모를 빠르게 만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고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것도 전해질 불균형 때문일 수 있어요. 긴장될 때 소금 알갱이 한 톨을 침으로 녹여 삼켜보세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안정됩니다. 소금이 신경 전달을 도와주면서 긴장이 풀리는 거죠. 면접이나 중요한 약속 전에 긴장되시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단 음식과 함께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단 음식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지만 나중에 더 피곤해지거든요. 소금만 적당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긴장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시나요? 그렇다면 소금 알갱이를 하나 준비해 두세요. 7번째이자 마지막 루틴은 음식 조리 시 소금 활용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뿐 아니라 체액 균형에도 기여합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실 때 적정량의 소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가공식품 속 나트륨은 화학적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아서 천연 소금과는 다릅니다. 집밥 국물 위주로 소금을 적정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된장국, 미역국, 북어국 같은 국물 요리에 천일염을 적당히 넣어서 드세요. 국물은 소금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체액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찌개나 탕도 좋고 나물 무칠 때도 소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공식품 속 나트륨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는 화학 조미료와 함께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해롭습니다. 천연 소금으로 직접 간을 맞춘 음식이 가장 안전해요. 평소 어떤 소금으로 요리하고 계신가요? 천일염이나 죽염 같은 천연 소금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7가지 루틴을 일상에 조금씩 더하시면 몸에 염증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기고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꼭 필요한 한 가지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과 실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적정량의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반대로 소금만 먹으면 만병이 낫는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위험하죠.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금이 부족하면 붓기가 심해지고 만성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립니다. 염증이 자주 생기고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며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이 계속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죠. 반대로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 부담이 가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적정량의 소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붓기가 줄어들고 활력이 생기며 염증이 개선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소화가 편해지며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한결 편안해지는 거죠.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건 극단적인 식습관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을 완전히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소금만 의존해서도 안 되죠. 여러분 몸의 신호를 읽고 적정량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이게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몸이 깨어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거운 느낌, 피곤한 느낌이 확실히 줄어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아침에 소금물을 마신다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몸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루틴들도 하나씩 더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소금 가글, 소금 조격, 소금차 같은 것들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광고나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분들이 경험하신 변화들이고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물이 왜 소금과 함께 해야 하는지, 물만 많이 마셔도 탈수에 빠지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물과 전해질의 균형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속 전해질이 희석되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그 비밀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소금을 싱겁게 드시다가 붓기가 심해지신 분, 소금차로 피로가 풀리신 분, 소금 가글로 잇몸이 좋아지신 분, 모든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 부담 없이 남겨주세요.